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섬. 그곳에 600톤짜리 돌기둥이 900개나 줄지어 서 있습니다. 높이 20m, 무게가 보잉 747 비행기만큼 나가는 거대한 석상이죠. 그런데 이 섬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완전한 황무지예요. 크레인은커녕 쇠붙이 도구조차 없던 시대에 맨손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석상들을 만들겠다는 집념이 결국 이 문명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거죠. 번성하던 15,000명의 인구가 100명도 안 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창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 이스터 섬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이스터 섬은 칠레 본토에서 3,70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까지도 2,000km가 넘죠. 서울에서 도쿄 거리의 5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라 불릴만 합니다. 이 외딴 섬에 1200년경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도착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건 울창한 야자수 숲으로 뒤덮인 낙원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야자나무로 가득했고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거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고 땅은 비옥했죠. 이들은 이곳을 라파누이, 즉 큰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었던 겁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풍부한 자원 덕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야자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무로 집을 짓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죠. 고고학자들 추정에 따르면 최전성기에는 15,000명에서 최대 20,000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6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섬에 이 정도 인구면 여의도 면적에 5,000명이 사는 것보다 밀집된 거예요. 상당한 인구 밀도죠. 그런데 이들 사회에는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상 숭배 의식이었는데 죽은 조상의 영혼이 마나라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족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아이 석상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소박한 크기였습니다. 높이 3-4m 정도의 석상을 해안가 재단인 아후에 세웠죠. 조상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고 섬 내륙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게 세웠습니다. 조상이 바다에서 오는 악령으로부터 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한 부족이 더 큰 석상을 세우면 옆 부족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이 더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크고 더 웅장한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과열되면서 석상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어요. 높이 10m를 넘어가고 무게도 수십 톤에서 100톤 단위로 증가했죠. 급기야 200톤이 넘는 거대한 석상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석상 제작은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라노라라쿠라는 화산 채석장에서 화산암을 깎아내야 하는데 현무암보다 물은 응애암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돌을 다듬는 데만 몇 달에서 1년이 걸렸거든요. 수십 명의 석공들이 돌도구로 매일 조금씩 깎아내야 했죠. 눈 하나 파내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완성된 석상을 채석장에서 해안까지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평균 거리가 10km가 넘었고 멀리 있는 건 15km 이상 운반해야 했거든요. 수십 톤짜리 돌덩어리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는데 최근 연구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답은 나무였습니다. 야자나무 통나무를 길게 깔아서 레일처럼 만들고 그 위에 석상을 굴려서 운반했거든요. 혹은 나무로 Y자 모양 썰매를 만들어서 석상을 묶고 수백 명이 밧줄로 끌고 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실험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재현해봤는데 10톤짜리 석상 하나를 옮기는데 150명에서 200명의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통나무가 최소 수십 개는 있어야 했죠. 한 개 석상 운반에 엄청난 나무가 소모된 겁니다. 게다가 운반 중에 석상이 넘어지면 다시 세우는데 또 막대한 자원이 들었고요. 실제로 길가에 버려진 석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운반 중 사고가 난 거죠.
석상을 해안에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후라는 돌재단을 먼저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도 수백 톤의 돌을 쌓아 올리는 대공사였거든요. 그 다음 경사로를 만들어서 석상을 끌어올리고 정교하게 세워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석상 머리에 푸카오라는 붉은 화산성 모자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무게가 10톤 이상 나갔어요. 전체 과정에 수백 명이 몇 달씩 매달려야 했던 겁니다. 한 부족이 석상 하나 세우는 동안 농사도 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열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년 동안 900개가 넘는 석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완성되어 세워진 것만 288개고 나머지는 채석장에서 제작 중이거나 운반 도중에 버려진 겁니다. 채석장에만 397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장 큰 석상은 높이 21m에 무게가 270톤이 넘었는데 이건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채석장 바위에 붙어있는 채로 남았죠. 만약 완성됐다면 세우는 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쯤 되면 석상 제작이 일종의 강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석상 제작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서 섬의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석상 운반에 쓰이고 집을 짓고 뗏감으로 쓰고 요리하고 카누를 만드는데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원양 어업을 위한 대형 카누 한 척 만드는데 거목이 여러 그루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충분해 보였던 숲도 수백 년간 계속 베어내니까 감당이 안 됐죠. 게다가 섬 사람들이 함께 들여온 쥐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폴리네시안 쥐가 야자 열매를 먹어치우면서 나무가 재생산이 안 됐거든요. 화분 화석 분석 결과를 보면 1400년경부터 야자나무 꽃가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벌목으로 땅이 드러나면서 토양 침식이 시작됐습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비가 오면 표토가 씻겨 내려갔거든요. 비옥했던 토양이 점점 얇아졌고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석상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각 부족은 더 큰 석상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다른 부족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경쟁심에 불탔거든요. 누가 먼저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었죠. 1600년경이 되자 섬에서 마지막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꽃가루 화석 분석 결과 이 시기를 전후로 야자나무 꽃가루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울창했던 숲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섬 전체가 민둥산이 됐어요. 숲이 사라지자 연쇄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카누를 만들 나무가 없으니 원양 어업을 할 수 없게 됐죠. 큰 물고기와 돌고래를 잡던 어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은 건 해안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조개를 줍는 것뿐이었죠. 땅은 황폐해져서 농작물 수확량도 급감했고요. 고구마와 닭이 주식이 됐는데 이것마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섬 전체에 식량 위기가 닥친 겁니다. 굶주림이 시작되자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부족 간 전쟁이 터져나왔거든요.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고고학 발굴에서 이 시기 뼈들을 보면 폭력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두개골이 깨지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뼈가 부러진 채 치유된 흔적도 많죠. 전쟁이 일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해안가를 떠나 내륙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밤에 습격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동굴 입구엔 바위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창을 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식인 풍습의 증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뼈에 칼자국이 있고 불에 구운 흔적이 있고 골수를 빼먹으려고 뼈를 깬 흔적이 있거든요. 당시 섬 사람들 사이에 카이탕가타, 즉 긴 돼지라는 은어가 생겼는데 이게 사람 고기를 뜻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선택을 했던 거죠. 전쟁 중에 부족들은 서로의 석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부족의 조상 석상을 넘어뜨리면 그들의 만화, 즉 신성한 힘을 빼앗는 거였거든요. 정신적 지주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석상을 일부러 앞으로 넘어뜨려서 목이 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터 섬에 가면 넘어진 석상들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고 목이 부러져 있어요. 대부분 16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고의로 파괴된 겁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문명의 상징들이 몇십 년 만에 모두 무너졌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석상들이 파멸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1700년대 초가 되면 인구가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전성기의 5분의 1 수준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회 체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조상 숭배는 버려졌고 대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조인이라는 새 숭배 의식인데 바다새의 처달을 가져오는 경쟁을 했거든요. 석상 대신 새를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1722년 부활절 일요일,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벤이 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가 본 건 황량한 풀밭과 거대한 석상들, 그리고 굶주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 돌 거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작고 힘없어 보였다고요. 로헤벤은 이 석상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자원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죠. 그는 외계인이 만들었을 거라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후 유럽인들의 도래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770년대 스페인 탐험대가 왔고 1778년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방문했어요. 쿡은 섬의 황폐함에 충격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862년 페루 노예 상인들이 섬을 습격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납치해 갔거든요. 구아노 채취 노동자로 팔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는 부족장들과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론고론고라는 섬의 고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섬의 문화와 역사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국제적 항의로 일부가 돌아왔지만 그들은 천연두에 감염된 상태였어요. 섬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수백 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1877년 인구조사에서는 겨우 11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었던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든 거죠. 99%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구 붕괴 중 하나입니다. 1888년 칠레가 섬을 병합했고 양 목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주민들은 한쪽 구석으로 몰렸고 땅을 빼앗겼죠. 20세기 중반까지도 사실상 억압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스터 섬을 인류 문명의 경고로 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고립된 환경에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섬 사람들은 나무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각 부족은 자기들만 먼저 석상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부족이 나무를 베면 우리도 베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단적 행동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의 파멸로 이어진 거예요. 흥미로운 건 그들이 마지막 나무를 베던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무라는 걸요. 그런데도 베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석상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설마 이게 정말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까요? 나무는 또 자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부족이 먼저 베어갈 거니까 우리가 먼저 베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1000년 동안 번성했던 독특한 문명이 자원 고갈로 붕괴한 거죠. 지금 이스터 섬은 칠레 영토로 관광지가 됐습니다. 매년 1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모아이 석상을 보러 오죠. 넘어진 석상들 중 일부는 다시 세워졌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박물관도 만들어져서 석상 제작 과정을 전시하고 있어요. 원주민 후손들은 현재 6,000명 정도 살고 있으며 라파누이 문화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춤과 노래를 보존하고 론고론고 문자를 연구하죠. 하지만 울창했던 야자수 숲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섬은 대부분 풀밭이고 나무는 인공적으로 심은 유칼립투스 몇 그루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스터 섬을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섬 사람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자원을 고갈시킨 것처럼 인류도 지구라는 고립된 행성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숲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 닮았다는 겁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같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는 거죠. 그래서 모아이 석상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발전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 눈앞의 경쟁과 과시에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미래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터 섬 사람들은 더 큰 석상을 세우는 데 집중하느라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석상을 세우느라 환경이라는 숲을 베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아이 석상 앞에 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터 섬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실수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게 될까요? 지구라는 섬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석상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